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사업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뉴스킨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면 그냥 남 같지 않은 거죠. 다들 최소한 뉴스킨을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화장품 회사 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화장품을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시거든요. 사실은 그냥 나 쓰고 이뻐질래 하시는 분들은 감이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부자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뭐지?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소리 지르고 하는 문화가 되게 이상하고 좀 나한테 좀 체질적으로 안 맞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뉴스킨에 빠져서 뉴스킨에 미쳐서 소리 지르고 한호 지르고 그러진 않아요. 왜 한호를 지르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치냐 하면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진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이 제품을 통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걸 환호하는 거지 이 회사에 미쳐서 환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산에서 아침에 막 신나게 차를 운전하면서 왔는데 앞에 큰 트럭하고 소형차하고 같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조금 어려운 곳에 간다고 생각하면 막 조급해지는데 왠지 모르게 여기 온다고 생각하니까 편안한 분들이 여기 리더 사장님들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고 편안한 상대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막 찬양 부르면서 제가 여기 왔거든요. 너무너무 집착 딱 하고 여기 앞에 여기 CU 있더라고요. CU 앞에서 이곳을 몰라가지고 찬양 여기가 다 왔다고 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지?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딱 위에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도 그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이 마음 상태가 그렇게 편안하게 왔는데 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다닐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정들이 되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인테리어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 파트너나 저하고 관련된 분은 한 분도 없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좋아서 강의도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고자 하는 분이라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개 강의장에서는 할 수 없는 말들도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지금 몇 월 달이죠? 2월 달이면 지금도 짓지 않았어요. 계획을 만약에 안 세우신 분이라면 2019년도에 12월 달에 내가 뭔가 하나는 좀 이뤘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다이어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계획을 여러 가지를 저도 세워보니까 그걸 다 못하더라고요. 욕심만 많을 뿐이지. 그래서 우선순위 딱 하나만 세워서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로 성공해봐야지라고 한다면 그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12월 달에는 내가 만족하는 아까 아놀드 슈왈츠네거를 보니까 막 그게 부끈부끈 섰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뭔가 목표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세우지 말고 딱 하나만 세워서 우선순위가 1순위가 그게 되면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든 잠자든 오로지 그 1순위가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안 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2019년도에 12월 달에 내가 루비를 목표로 한다. 내가 300만 원을 반드시 벌어봐야지 라는 목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루 걸려 세우시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좀 시간을 일주일을 잡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잡아서 그 계획을 이제 이뤄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멈추고 잠깐 멈추고 내 삶을 멈추고 잠깐 사고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멈추고 사고하라고 제목을 정해봤고요. 저는 수용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다 오는 길에 가는 길에 강의 듣고 생각하는 바가 다들 다르고 일할 때도 다 어찌되든 간에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수용하는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용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이렇게 이혼도 계실 텐데 결혼하지 않았을 때 우리 기혼 여성분들은 결혼하지 않았을 때 이런 남자를 꿈꾸지 않았나요? 백마탄 왕자. 저희 딸 또래를 만나봤더니 또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결혼 잘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정말 그게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냥 막연하게 이런 남자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여자 팔자는 뭐 핀 거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백마탄 왕자를 살아보니까 있던가요? 없죠. 백마탄 왕자가 우리 환상 속에서 정말 항상 그 드라마를 많이 보고 우리가 꿈꿔왔던 것이 아마 그 백마탄 왕자를 꿈꿔왔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백마탄 왕자가 살아보니까 없잖아요. 백마탄 왕자는 백마탄 공주한테만 있더라고요. 백마타지 않는 공주가 어떻게 백마탄 왕자를 만나겠어요. 그렇게 만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뉴스키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백마탄 공주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삶에서 내가 남편한테 뭔가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뉴스키를 통해서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는 경제적인 걸 말하는 거지 남편을 발밑에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남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누구나가 저는 어떤 분은 지금 뭔가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직업을 내가 만약에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직업을 하고 있을 때 들어오는 그 경제적인 수입이 뉴스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미용실을 샵을 해서 200만 원을 지금 벌고 있잖아요. 그럼 그 200만 원이 뉴스킨을 하는데 뉴스킨을 하는데 자본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말을 내가 노쇠된 내 말을 갈아탈 만한 새로운 말을 키우기 위해서 그 200만 원이 아주 좋은 적절한 돈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백마탄 왕자를 꿈꿨는데 제가 결혼하게 된 사람은 이렇게 흑마를 타고 나타났어요. 흑마를 타고 나타났는데 지금 정말 사진이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그때 제가 만났을 때 남편이 88kg였고 생긴 모습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인데 갑자기 서울에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 서울로 이사 왔고 저는 학창 시절을 지방에서 보내서 서울에 갑자기 제가 취직하러 서울에 왔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뒤로 3년을 저를 쫓아다니는데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저는 조금 약간 센치하고 좀 부드럽고 그때 제가 지금 52이니까 그때 시절에는 다 그런 남자 좋아했어요. 말 많은 남자 싫고 좀 조용하면서 좀 센치하고 그런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저도 그런 남자 좋아했는데 정반대. 센치하면 정반대고 아주 저돌적이고 말 함부로 그냥 말해버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런 마음이 되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어떤 피부를 제가 싫어했냐 그러면 이런 피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이런 분들 옆에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의도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피부가 너무 좋은 사람 옆에 서면 더 피부가 더 안 좋아 보이는 거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전혀 싫어하는 성향의 남자와 결혼하게 된 이유 한 가지가 피부였어요. 피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드름이 딱 나더라고요. 제일 먼저 5학년 때. 보통 왜 남는 때 여드름이 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죠. 생리가 언제 터져요? 중학교 2학년 때 생리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때는. 근데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생리 나오더니 여드름이 제일 먼저 나오더니 생리 나오고 가슴 나오고 2차 성징이 볼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생길 것들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드름이 정말 다른 건 다 감출 수 있는데 여드름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애교 머리를 내고 다녔어요. 가리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여드름은 더 많이 나고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는데 오늘 돈 얼마나 좋았니 해서 제 별명이 제가 맨날 바닥만 보고 다니니까 근데 사실은 내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게 내가 뭔가 누구한테 잘못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해서 여드름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수치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게 너무 그게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럽고 막 이상하게 막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상처가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드름 때문에 늘 그냥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도 항상 큰 아저씨 뒤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남자는 원하는 남자하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할 때 아가씨 때 회사 생활할 때 그 과장님이 저한테 사귀어보자고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제가 노 했던 이유가 너무 사람은 너무 괜찮고 얼굴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커미션도 괜찮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결혼해서 저녁에 같이 살면 뭐가 문제겠어요. 화장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맨 얼굴을 보여준다는 게 저는 꿈은 진짜 차라리 내가 내 알몸을 보여주지 내 얼굴을 못 보여 그 정도로 제가 얼굴에 대한 아주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 했어요. 그때 시절에는요 사귀자 그러면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사귀는 그런 시절이었지 지금 사귀어보고 아니면 마라 그런 시절은 아니었었거든요. 제 나이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노 했었는데 딱 이 사람을 만나서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제가 전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3년을 쫓아다니면요 여러분 고객 만들 때 3년 쫓아다녀 보세요. 진짜 지극정성으로 그러면 고객이 안 되겠어요. 무조건 돼요. 이렇게 싫은 사람이어도 제가 정말 싫은 사람 이런 스타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3년을 쫓아다니니까 제가 어느 날 저도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일하기 싫은 타이밍 나를 정말 그냥 쉬고 싶은 타이밍 그런 타이밍이 오는 순간에 제가 저희 남편한테 저를 버려버렸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저는 쟤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존감이 낮았어요. 여기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앉아있는 거, 서 있는 거 상상도 못하고요. 이제 뉴스키를 한다고 10명이 앉아서 삥 둘러 앉아서 책을 읽는 독서 미팅이 있는데 제 차례가 돌아오면 저는 화장실 가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로 자존감이 낮아서 여러분 있잖아요. 뉴스킨에서 제일 작은 게 돈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 외의 것들 여러분들 자존감 올리는 거 여기 다 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가도요 항상 그 큰 사람 뒤에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위축되고 정말 어렵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이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금 앉아 계시다가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거 힘들죠. 하지만요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한 발 한 계단 올라가면서 성장시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딱 정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를 생각하니까 어렵죠. 여러분도 지금 1,000,000원 벌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하지만 50만원? 해볼 수 있겠다. 그럼 100만원?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 꿈이라는 게요. 사람이라는 성장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한 계단 올라가면 또 다음 계단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뉴스킨에서 계속 성장을 시키기 때문에 내적 성장, 외적 성장을 같이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성장이 있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에서는 가장 내가 많은 걸 얻게 됐는데 가장 적은 게 돈이다. 근데 그 소리가 저는 강의 들 때 하나도 안 들렸어요. 난 제일 급한 게 지금 돈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들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뭔지일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결혼을 제가 몸을 아주 버려버렸고요. 버렸는데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잘생긴 남자 결혼했으면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남자들이 약간 좀 그런 근데 염려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여전히 직선적이라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 속은 안 그런데 그렇게 직선적이라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서세술이 없고요. 여전히 얼굴은 성형을 안 했기 때문에 거리로 그래서 지금은 되려 참 감사해요. 돈 있고 시간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녔을 때 주변에서 가만 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요즘
세대가. 그런데 저희 남편한테는 다가온 여자가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 그냥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3살 때 23살 때 이제 첫애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애 셋을 낳는데 지금 이 아이가 커서 29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20일 날 결혼해요. 그래서 정말 뉴스킨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올바르게 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뉴스킨 하면서 정말 잘 키운 것 같고요. 이 눈 한번 봐보세요. 저는 지금도 가장 잘한 게 정말 이 눈이 말해주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낸 게 가장 감사해요. 지금은 제가 신앙 가운데서 저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 정반대예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너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한테 꼼짝 못하긴 하는데 제가 이긴 것 같아요.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참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때 결혼할 시점에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고등학교 가야 돼요. 등록금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했던 말이 7남매를 낳던 저희 시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멀쩡하게 다 키워놨으면 너가 알아서 해야지. 난 그 능력 없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고등학교를 안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냥 사회생활에 뛰어들어가지고 쌀 장사, 무슨 장사 다 고생, 온갖 고생을 다 해보고 또 그래서 그때 가장 돈을 잘 벌었던 일이 뭐였냐면 수입이 높았던 게 국회의사당 주변의 식당가 50군데 식당가를 잡아서 식자재 납품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들어가는 모든 것 한 식당에 들어가는 품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0개가 넘어요. 그 식당에서 그 남비, 장갑, 앞치마 다 하면요. 그 품목 100가지가 넘는 그 품목 그 일을 50군데 그 식당에 납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고 직원들 4명 데리고 트럭 4대를 가지고 새벽 3시에 가락시장에 가서 시장을 봐서 새벽 7시 전에 이미 그 식당가에 다 물건을 납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와서 하고 점심 장사를 하거든요. 그 일을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 번은 국회 그 여의도 상가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상가록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유명한 곳에 가서 내 피부 고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상가록을 막 뒤져봤는데 앞에 한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첩에 적어가지고 여의도에 가서 다 돌았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 이제 그 많은 그 피부샵이나 그 한의원에서나 저를 잡죠. 얼굴 보니까 얼굴은 누런색에다가 여드름이 많고 흉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를 설득하고 그분들이 이제 본인이 하겠다는 자신감을 이제 보이시죠. 근데 저는 워낙 5군데를 다 돌아봐야만 했어요. 저는 3군데만 돌아보고 이 2군데를 놔두고 여기서 선택하고 싶진 않아서 5군데를 다 돌았는데 마지막 한 군데에서 그곳이 이금희 피부 마사지 연구소였거든요. 임창정이랑 다니고 이병헌 여동생 그 미스코리아 다니고 거기에서 그 KBS 별관 진주상가 4층에서 그분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 원장님이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피부에 대해서 설득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치료하겠다, 좋아진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래요, 도와줘요, 나 여기 살게요. 그렇게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의심도 많고 되게 호심도 많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저 여쭤봤어요. 진짜 되냐고, 얼마 만에 되겠냐고 계속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제가 보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원장님이 저한테 당신 같은 사람 저는 하고 싶지 않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가라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묘하죠. 자신 있으면 가라고 할 테잖아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를 쫓아낼 수 있을까. 4군데서 다 저를 설득하고 잡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원장님한테 저 원장님 여기 살게요.
해가지고 8년 가까이 그분한테 관리를 받고 밥비도 받고 정말 많은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갖다 거기다 썼어요. 그곳에서 관리를 받고 그렇게 할 때 4년 뒤에 임창정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원장님 하신 말씀이 창정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약속을 안 지키고 시간에 약속 안 지킨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 했던 말 생각나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갈 때는 좋아요. 다시 와서 일주일 있으면 다시 온 상태로 가는 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루 관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공 속에 클렌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홈케어 제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그냥 원장님한테 맡겼으니까 돈은 있고 신랑이 돈을 잘 버니까 돈은 있고 거기 가서 얼굴을 맡겼죠. 그러다가 남편이 14억 부도를 내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커가니까 저희 큰애가 커가는데 학교에서 아빠 부모의 직업란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싫은 거예요. 직장이나 부모 구체적으로 배추장사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돈은 있고 이제 부자로 집은 세 채 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저희 남편한테 자꾸 계속 말해요. 우리 다른 일 한번 해보자. 다른 일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정말 부인들이요 남편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남편들은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계속 그 일만 했으면 됐는데 제가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이 일 하다가 자꾸 다른 걸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전혀 내가 경험도 없는 일을 손을 댔다가 14억이 부동안 나면서 정말 추락하는 뭐죠? 추락하는 날개가 없다고 정말 순식간에 집 세 채 사고요. 저희가 정말 돈 잘 벌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용돈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가방에서 원하는 대로 꺼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 한 채 살 정도로 제가 돈을 따로 주머니를 차고 있었는데 세상에 부도를 딱 내니까 정말 2년 안에 완전히 바닥이 치고 또 사람이 부도 나면요 빨리 부도를 내버려야 돼요. 근데 그 부도를 막으려고 아버님한테 집 한 채값 빌려서 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 다 주변에 형제가들한테 다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다 돈을 빌리잖아요. 다 저희가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돈도 빌려줬겠죠. 믿고. 근데 나중에 그 6명 돈을 빌려줬던 6명이 다 신용불량자 다 돼버렸어요. 저희도 신용불량자, 저희 언니도 신용불량자, 저희 시숙님도 신용불량자 다 돼버린 거예요. 저희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집에 들어가게 됐죠. 500에 30만 원짜리 월세방을 찾는 데 있어야 말이죠. 없죠. 일산에 정말 많이 돌아다녔다가 이런 집을 찾았는데 지하 거의 2층이에요. 여기 그대로 내려가고요. 또 내려가야 집이 나와요. 근데 이 집이 이렇게 있어서 다행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게 이 집 앞에가 설총 공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도로와 같이 맞물려 있으면 안 좋아요. 특히 집이면. 왜냐하면 잘 못 내려가요. 창피하니까 지하로 잘 못 내려가요. 지금도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 설총공원에서 막 놀다가 이 집이 측면으로 도로가 이렇게 계단이 낮은 게 아니라 바로 정통으로 낮은 거예요. 도로에서. 그래갖고 저녁 애들한테 전화해보면 안 들어왔잖아요. 얘네들 막 혼냈죠. 제가 왜 집에 아직도 안 들어왔냐.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저희가 밖에서 이제 전화하면 그러고 보면 나중에 애들이 철이 들으면 말이 안 해요. 어렸을 때 가난해져가지고 14억 부도 나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도 다. 근데 그때 저희가 부도를 냈기 때문에 애들이 철이 들으니까 속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해. 나중에 1, 2장 읽어보니까 정말 그 공원에서 놀다가 집을 애들이 볼까봐 못 내려가고 10시가 기다리도록 애들이 있으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도 애들 다 들어간 거 보고 이 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벽을 이렇게 돼서 그게 일기장에 써 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왜 부자로 살아야 될지 아세요? 지금 내가 30평에 살고 있고 우리 애들 30평에 살고 있고 지하에 안 살고 있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요 50평에 사는 그 아이들 보고 똑같이 그 생각해요. 똑같이 그 생각해요. 비교하면서 자존감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일을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한 계단 올라가 봐. 그 한 계단이 어려운가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는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50년 뒤에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있을 거잖아요.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워요?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랬잖아요. 누가 두려워? 손가락질하면 뭐 어때? 어때요? 손가락질하면 어때? 손가락질 하라 그러세요. 그럼 내가 달라지면 되잖아요. 내가 얼굴이 달라지고 이뻐지는데 안 하든지 제품을 쓸 수 있잖아요. 제품 쓰고 만족하면서 또 사용할 테고. 그러니까 절대 주변에서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어보세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한다고 제가 거기서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 나는 있는데. 난 확실히 아는데. 그런 것처럼 시키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이렇게 있고 확실히 좋아지죠.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확신 있는 게 돈 벌 자신은 없었는데 이걸 쓰면 피부 좋아진 건 확신은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돈 벌 자신 그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무슨 자신이 있었냐 하면 이 180도로 쓰면 너가 얼굴이 달라져. 그건 확실히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제품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 꽂히는 확신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확신이었어요. 이게 지금 A4 용지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제가 여기에 살 때 저도 물론 지하에 들어가는 게 창피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지하 이 집 주변에서는 콜드를 전혀 안 했어요. 왜냐면 콜드를 하면 사람이 알게 되면 내가 지하에 사는 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본사에다가 우리 집 주소를 써내게 되잖아요. 그때 쓸 때요. 지하 1층이라고 제가 안 썼어요.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가 딱 오면은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미팅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몇 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지하 1층이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미팅하는 도중에 화장실에 달려가가지고 지하 1층이에요. 막 그렇게 말하고 지하 1층에 살 때 되게 그 애로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 도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도로를 지나갈 때 저희 고객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이제 그 지나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 그냥 사람이요. 내가 지금도 저기 다른 동네 지하에 살고 있으면 쳐다보고 싶겠어요? 안 쳐다보고 싶겠어요? 지하는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전 한동안에 지하에 있는 식당도 안 들어갔어요. 지하가 너무 질려가지고 8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이 지하방을 지나가는데 다시 딱 차에 올라가서 A4 용지 딱 꺼내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썼어요. 여기는 대박난 집이다. 내가 여기 살았던 집이다. 제가 여기 살았던 집인데 여기 대박난 집이다. 제가 살았지만 지금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여기서 사는 당신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다가 뭔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도전하다가 들어갔을 확률이 아주 큰 게 지하거든요. 그냥 살다가는 안 들어가요. 정말 뭔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라면서 전화번호 다 적어줘. 딱 놔두는데 연락이 안 와. 이상하다. 이 정도면 연락이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를 다시 찾아갔더니 여기에 사는 사람을 알려면 부동산에 가면 알겠잖아요. 제가 너무 알고 싶어서 이제 연락이 안 오니까 부동산에 찾아갔거든요. 여기 바로 1층이 부동산이어서 여쭤봤더니 방업소에 다니는 애 둘 키우는 이혼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또 저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친해져서 뉴스캔 쓰게 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미련이 남아서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이제 교회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뭐 지하 14억 부도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맥 하나도 없었겠구나. 인맥은 아는 인맥. 저희 시아버님도 저희한테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가 워낙 잘 나가고 막내 아들이 잘 사니까 그냥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러셨던 분인데 부도나니까 이 아버님의 이 어깨가 천근만근 이렇게 위축되셔가지고 저희를 그냥 이제 모른 체 해버리더라고요. 추석 전에요. 그런 경험 이제 여러분 저기 계실 수도 있는데 추석 전에 저희 남편이 저희가 현미를 2일 이제 그 납품업을 끝내고 현미 먹기 운동을 이제 했거든요. 현미 쌀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저희 남편이 세상에 추석 전에 4일 전에 가가지고 아버님한테 쌀 팔아서 모아놓은 30만 원을 거금을 아버님한테 드린 거예요. 추석 지내실 때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40만 원이면 지금 1년치 우리 생활비인데 어떻게 아버님한테 드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추석날 안 왔어요.
왜 먼저 4일 전에 가서 30만 원 그렇게 드리고 온 줄 아세요? 왜? 아버님이요. 저희가 잘 살 때는 아버님한테 용돈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그럼 형님들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저렇게 쥐약을 먹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속된 말로 쥐약을 먹여놓으니까 아버님이 우리 애들만 이뻐하지. 그리고 형님들한테 다 미움받았어요. 저는 왜? 잘 사니까 용돈을 많이 드리니까 믿고, 잘 사니까 잘 쓰니까 믿고, 다 미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형님들하고 저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저를 안 데리고 놀아요. 형님들끼리만 어울리고 잘 사는 동서가 싫은 거예요. 밥을 사도 내가 사도 싫고, 쇠고기를 사도 두부 사서 나눠 먹어도 싫은 거고, 이래도 싫고 저래도 무조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맨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저를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추석날 가도 저희 애들을 못 건져버리고, 그렇게 예뻐하다가 용돈 드릴 때는 예뻐하다가 용돈 못 드리니까 애들을 쳐다보고 안 보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추석 전에 가서 용돈 드리고 온 거예요. 내일 모레 추석 때 우리 애들 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나를 미워하는 건 괜찮은데 왜 애들한테 손주들한테 그렇게 하냐고. 정말 그 부도난 그 뒤에 많은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그 정도로 지금도요. 저는 가장 행복한 게 돈 빌리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행복해요. 어디 가서 돈 빌리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저희 남편은 저렇게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 안 빌려주니까 저한테 맨날 시켜요. 안 빌리면 당신이 가서 돈 빌려. 맨날 이렇게 시키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6년 전에 어떤 분이 뉴스킨을 저한테 이제 친하게 지내던 언니인데 뉴스킨을 하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카드가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카드 계속 내라고 독촉 오고 막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카드 독촉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시골에 가서 엄마한테 돈을 좀 빌려서 1,500만 원 빌려서 그 카드를 정리를 하고 뉴스킨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별걸 다 겪어봤잖아요. 제가 부도나기 전에 카드 빚이 3,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걸 갚으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한 언니가 신용불량자로 알고 있는데 너무 얼굴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편안할 수 있어? 신용불량자인데 그때 하는 말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만 안 하면 되고 공무원만 안 하면 돼. 그러면서 신용불량자이고 할 거 다 할 수 있고 사람이 쫓아오거나 돈 때문에 재촉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고 저도 신용불량자 됐을 때 아무 살아가는데 공무원만 안 하면 되고 그냥 문제 없고 회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생 저는 신청을 해버렸거든요. 저희 남편. 제가 파산 선고하고 저희 남편이 회생제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언니가 1,000만 원, 1,500만 원 시골에서 빌려서 그렇게 갚는다고 했을 때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뉴스킨 할 마음 있죠? 있대요. 그거 갚고 나서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 그거 갚지 말고 그걸로 뉴스킨을 할 때 경비로 쓰고 일단 언니가 먼저 살자. 그 언니 카드값 갚는다고 해도 언니 4개월 뒤에 또 신용불량자 또 될 거야. 왜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그 독촉 전화에 겁내지 말라는 거. 내가 먼저 살아야지 뭘 하죠. 그거 있죠. 공항 비행기 타고 가면 자녀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산소호흡기를 누가 먼저 껴요? 네. 4시간대 끼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하지만 내가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끼고 나중에 4시간대 죽은 것처럼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냉정하다는 거예요. 밖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지. 그거 나라의 빚 갚는다고 해서 4개월 때 신용불량도 또 낸다니까요. 그럼 내가 뉴스킨을 통해서 그 경비를 써서 그걸로 일어나야지. 일어나고 그걸 갚아야지. 이 뜻이 뭐냐면 얼마나 냉정하냐면요. 이렇게 비유들면 이해할래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신용불량자가 됐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가 저희가 루비가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이영아, 너희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내 아파트를 담보 잡혀서 신용불량자가 됐기 때문에 계속 그 돈을 은행에다가 15만 원씩인가 갚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저희가 루비가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너가 이제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 연락이 오자마자 저희 남편이 전화 딱 빼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형님, 이제 저희 오빠한테 저희 남편 하는 말, 형님, 그건 형님 팔자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했다고 그랬죠.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뜻이 뭐였냐면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얼마나 싸웠겠어요. 정말 냉혈한이다.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 우리 때문에 신용불량자 되고 다달이 갖고 있는 거 우리한테 갚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근데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가 10만 원씩 50만 원씩 갚아야 될 곳이 몇 군데인지 물어보더라고요. 14억 부도는 사람이 다달이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갚고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내가 일단은 냉정하게 하더라도 해서 내가 살아나고 나서 나중에 있을 때 갚는 게 낫겠어요? 그 소리였어요. 저희 남편은. 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하지 않으면 다달이 전화 와서 우리를 괴롭힐 거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우리가 서자.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 그때 갚자. 우리가 나중에 집 마련해서 같이 살면 되잖아. 정말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처럼 이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 걸 먼저 인식을 하고 내가 일단 살아나야 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뜻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일단 살아야 될 거잖아요. 뉴스킨 한다고 해서 그냥 뭐 경비가 저절로 어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로비가 된 다음에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초 보는 게 무서워서 일단 그걸 해결하더라고요. 그냥 뉴스킨도 못하고 4개월 만에 또 신용불량자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설 수도 없고 지금도 힘들게 살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겼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해도 꼼짝도 안 해요. 무슨 상황 얘기 하잖아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저는 우리 파트너 중에서 애 대학교 다닌다고요. 되게 학비를 너무 어려운데 학비 막 그렇게 하느라고 너무너무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힘들어서 애들 학비? 대학교? 그거 너무너무 저한테는 배부른 소리여가지고 그 말 하는 데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 우리 애들 못 보냈거든요, 대학교. 경비가 있어야 보내죠. 저녁에 끼니 걱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숙인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 얘기하잖아요. 저는 눈도 끔짝 안 해요. 그냥 발로 뛰라고 그래요. 애들 학교 먹고 사는 게 급하면 일단 학교 못 다니지 어떡해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 대학교 안 나왔어도요. 너무너무 잘하고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요. 이게 현미 싣고 다니는 차. 저희가 현미 쌀 장사를 했거든요. 현미를 물에 담가놓으면 쌀이 나요. 흑미도 쌀이 나는데 흰 백미는 썩어버려요. 3일 만에. 곰팡이가 슬면서 썩어요. 그래서 저희는 파마넥스를 알릴 때 파마넥스 드셔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분의 식단을 먼저 바꿔줬어요. 현미쌀을 드시게 한 다음에 파마넥스가 얹어지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파마넥스가 좋다고 설명을 딱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여쭤보고 나서 흰 백미에다가 현미 좋다고 하니까 한 줌씩 섞어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좋은 점을 설명했죠. 흰 쌀은 10번 씹으면 넘어가죠. 근데 흰 쌀에다가 현미 한 줌 섞으면 그래도 10번 씹으면 넘어가겠죠. 근데 그 현미는 참외씨하고 똑같아서 이게 씹지 않으면 변 속에 붕붕 떠 있어요. 물러 떠 있거든요. 그래서 참외씨하고 똑같아요. 껍질이 코팅이 돼 있어서 그게 씹지 않으면 위 벽을 다 긁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체질이 안 맞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씹어야 돼요. 꼭꼭 씹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현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씹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뇨, 혈압, 아토피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설명을 했던 게 현미쌀을 70번 정도를 씹어야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되는데 저녁에 물에 잘 불려놔요. 하룻밤 저녁에. 그러면 40번의 치아 역할을 해줘요. 70번을 씹어야 되는데 40번의 치아 역할을 해주고 아침에 가스 압력밥솥 전기 말고 가스에다가 풍량 같은 거 왜 뜸들이기에 좋은 그런 솥에다가 밥을 해서 뜸을 30분 정도 들이면 거기서 벌써 치아 역할이 충분하게 또 속에서 다 얘가 터져요. 그 코팅된 막이 다 터져서 먹기 좋은 상태로 되거든요. 그러면 5번, 10번만 씹어도 충분히 백미처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게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저희가 이 현미쌀을 하나로마트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팔았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냥 4층 건물에서 이 현미 장사를 했어요. 근데 현미를 누가 그걸 사러 마트에서 사지 누가 또 저희한테 오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 A4 용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A4 용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아토피 우리 아이 이렇게 고쳤어요. 기적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딱 거기까지만 써놓고 문어발을 30개를 쫙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붙이고 다녀요. 전봇대에다가. 그러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떼어서 저희한테 전화하면 저희가 현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근데 친구가 그걸 출근하다가 보고 하는 말이, 미영아, 문어발 30개 하지 말고 다 떼어버리고 뜯고 딱 2-3개만 붙여놔. 그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0개를 만들지 말고 3개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30개를 만들되 다 사람들이 떼어간 그렇게 해놓고 3개만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이거 되게 대단한가 보다 하면서 전화를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심리가 사람의 심리를 좀 알고 나니까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하더라고요. 30개 붙여놨을 땐 진짜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어요. 근데 딱 3장 그 전봇대가 많잖아요. 쫙 500장을 붙여놓는데 다 3장씩만 떼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가 하루에 15통에서 막 17통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했던 게 우리 아이 아토피가 이거 심한데 뭐 기저귀 몰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했던 말이, 오세요. 제가 찾아갈 수도 없지만 오세요. 일단 오셔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대신에 절대로 지갑은 갖고 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지갑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 지갑을 안 가져올까요? 지갑 가져오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지갑을 가져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든다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돈이 들지 않는다 이것은. 왜? 현미쌀이 돈 드나요? 안 들잖아요. 그럼 손님이 딱 오잖아요. 그럼 아토피는 그 아이하고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엄마 혼자 오든지, 그러면 제가 현미밥 100% 아주 맛있게 밥을 해놓고 그분한테 드시게 한 다음에 현미밥 100%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토피는 피부의 질환이 아닙니다. 전염되는 게 아니고 피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속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 속을 바꿔주는 것은 먹거리이고 입속에 들어가는 것들로 인해서 내 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식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밥이고 현미밥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현미를 팔았었어요. 그리고 3일장에 아파트장에 가서 수요일장에 가서는 현미밥을 거기서 맛있게 해가지고 김밥을 말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시식을 하게 하고, 현미 8kg 팔면은 12,000원 떨어지고 40kg 팔면은 뭐 얼마 떨어지고 4만원 떨어지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한 사람이 뉴스킬을 했을 때 얼마나 쉬웠을까요? 근데 현미가 정말 좋다고 제가 그렇게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로마트에 가면 현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좋은지는 이제 알았어. 근데 굳이 나한테 시킬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맛있게 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좋은 곳을 언제든지 편한 곳을 이동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요 8년 동안 한 미용실 다녔거든요. 정말 그 원장님하고 친해요. 근데 새로운 그 원장님이 하루 쉬는 바람에 제가 다른 곳으로 가서 머리를 했는데 그 원장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강남에서 오셨는데 머리 스타일을 너무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딱 한 번에 반했어요. 정말 가차없이 거기를 버렸어.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나는 그런 냉정한 사람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건 양보 못하겠더라고요. 머리 스타일 잘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미용실을 하고 있으면 그 고객이, 내가 만약에 식사 시간에 1시간 정도 비면 그 고객이 와서 그냥 가겠지? 그 고객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게 고객이기 때문에 나는 내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지 그 고객들이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뭔가를 지금 하신다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넘겨주세요. 현미밥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현미를 드시게 되면 숙변이 떨어져 나가면서 되게 많이 코피도 나오고 이것도 면역력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방귀가 그러니까 현미를 드시게 되면 방귀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식구가 저희 5이네요. 5명이 다 방귀를 낀다고 생각해보면 그 현미의 그 껍질이요. 쌀겨가 몸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백미는 쌀겨를 10번을 깎으면 백미가 나와요. 근데 그 코팅막이 돼 있는 그 현미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백미는 10분도예요. 10번 깎았다고 해서. 근데 현미는 1분도예요. 쌀 그 거칠은 부분만 깎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쌀눈이 살아있어요. 물에 담그면 그 쌀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녁에 불려놨다가 찹쌀 5, 현미쌀 5대5로 섞고요. 현미 한 줌씩 섞어가지고 저녁에 불려놨다가 아침에 밥을 해서 드시면
일단은 가족 모두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돼지고기, 닭고기 많이 먹여놓고 내 아들을 키워보시고요. 정말 초식 동물들이 지구력이 뛰어나서 책상에 앉아있는 확률이 높아요. 내 아이한테 통닭 먹여놓고 2시간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은 훨씬 지구력이 뛰어나다니까요. 사자나 힘은 세지만 지구력에서 떨어지잖아. 하는 것처럼 먹거리로 인해서 내 성향이 좌우되기도 하고요. 되게 많이 성품이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사진이 지금 생각해도 제가 뉴스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진을 봤으면 제가 놔뒀을까요? 버려버렸을까요? 버렸죠. 근데 어떻게 사진이 한 장이 남아있는지 너무 감사한 사진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부도 나서 지하로 가기 직전에 이제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제일 여드름이 많이 났던 게 턱 밑이에요. 얼굴 전체가 지금 딱 이렇게 늘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얼굴이 이렇게 매끄러운 게 아니라 박피를 6번 하고도 지금 이런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깨끗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여드름 짠 흉터로 그냥 얼굴이 전체가. 그러니까 제가 가네버 화장품 가지고 엄청 많이 커버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네버로 커버를 해도요, 제가 장보러 이렇게 가면요, 세이브존 밑에서 세이브존 장보러 가면 그 리리코스 하는 그 영업사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어서 나한테 와서 명함을 주고 뭐 마사지 쿠폰을 주는 건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받잖아요. 받으면서 이 생각했던 게, 나한테 준 저 사람한테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해서 딱 받잖아. 일단 받아. 그냥 그 앞에서 찢어서 버려. 그 뒤로부터 저는 길거리에 어떤 사람들한테 명함 줄 때 피부 안 좋은 사람 안 줘요. 그냥 피부 좋은 사람 줘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딱 오는데, 그리고 또 피부 안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안 줘요. 다른 방법으로 주죠.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좋은 사람 저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걸어오시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서 피부도 예쁘고 해서 제가 하나 드립니다라고 마사지 쿠폰을 주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저는 하지, 제가 옛날에 상처받은 기억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상처 그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미 사무실이 이거에 한 4배 정도 됐을 거예요. 4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서 저희가 현미를 팔고 있었는데, 2년 동안 그 공간이 나가지 않는 공간을 저희가 안전히 너무너무, 그러니까 싸게 들어갔겠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가장 내 인생을 통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일이 거기서 생겨요. 예.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현미가 매출액이 떨어지면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했던 게, 현미를 사러 왔던 고객이 당신 얼굴을 보면 현미를 사겠냐? 제발 그 여드름 좀, 피부 좀 고쳐서 맨날 나오라고 저는 맨날 했던 때였어요. 현미를 할 때. 근데 여기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안 틀었어요? 네. 그렇게, 예.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 친구의 친구가 제 얼굴을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가 저희 사무실, 현미 사무실 찾아왔는데, 이거에 4배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데 사람이요, 그 친구가 에어로빅 강사였거든요. 아파트 상가에서 지하에서 에어로빅 가르치는 친구였는데, 사람이 얼굴이 예뻐 보이면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딱 제가 이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요, 아침에 세수할 때 얼굴이 한 번도 세안할 때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뭐가 그냥 매끄럽게 세수한 하루만 그러다 죽어도 저는 소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그 친구는 에어로빅 강사이기 때문에 몸매는 예쁜데 피부는 안 좋아요. 항상 둘이 보면서 너나 나나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안 갔어요. 쫓아갔어요. 얼굴이 뭐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얼굴 자랑하러 왔고 나한테 네, 그거 보여주러 온 거예요. 제가 평생의 이게 소원이니까. 얼굴 보면 저한테 하는 말이 180도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거예요. 제가 180도를. 그래서 광고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 제가 원하는 피부로 하고 왔을 때 제가 순간 왜 그렇게 좀 광고를 안 하지? 나 못 들어봤는데? 그런 생각했을까요? 저는요, 친구가 만약에 그 독약을 한 컵을 마셨는 이렇게 됐다고 해도 저 그거 먹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말이 얼마야? 중요한 거 돈이잖아요. 무조건 쓰기는 쓰는데 그거 얼마야 물어봤더니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5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나 죽어서 나 저거 써야 되는데 빌려서는 없어. 어떻게 할래요? 네? 빌려서는 어디서 빌릴 거예요? 나 저 14억 부도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14억 부도나면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맨날 돈 빌렸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은행 빌렸던 사람 사죠. 빌릴 때 다 빌리고 이제 14억 부도난 사람이야. 그러면 가장 편한 사람이 엄마잖아요. 엄마한테 손 없이 말했을 거잖아요. 빌릴 때로 빌렸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쓰고 싶어. 이것은 그냥 막 1년 후에 돈 벌어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당장 쓰고 싶어요. 당장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 자동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50만 원을 구하지? 그 생각에.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엄마 목소리 상태를 좀 봤어요. 안 좋아? 그리고 엄마는 이미 눈치챘겠죠. 제가 지금 또 뭐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그러다가 옆집 언니한테도 전화해봤어요. 왜냐면 시골에는 농자금 대출이라고 있거든요. 농자금 대출이라고 싸게 대출을 빌려서 쓰는 데 있어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엄마한테 그 대출 받아서 나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목소리 여전히 안 돼. 그래서 그냥 전화 끊고 제가 저녁 내 생각해서 생각해냈던 게 그거였어요. 그냥 그 친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제품을 썼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상황을 다 소문 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제가 114로 소개를 받았어요. 동생이랑 전화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 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그게 이제 저희 이한수 강병훈 사무소님이세요. 그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현미 사무실 이렇게 있고 우리 도망 안 갈 테니까 난 카드도 없고 우리 다 신용불량자니까 근데 내가 꼭 쌀 팔아서 갚아줄 테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갚아줄 테니까 나 50만 원씩 주라. 친구가 50만 원이라 해서 거기에 꽂혔어요. 50만 원 나치를 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 저한테 50만 원씩을 줬어요. 다달이 저희 남편 알면 안 되니까 다달이 몰래 일 끝나면요 간첩 접선 아저씨 만나가지고 5만 원 갚고 또 5만 원 갚으면서 피부가 좋아지니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교보생명하는 언니. 교보생명하는 보험 하는 그러니까 뭔가 가게가 책임이 있냐 보험 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 아시죠? 보험 가입시키려고. 근데 그걸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맨날 오시니까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가입하게 되더라고요. 그 없는 돈에.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찾아와서 봤다가 하는 말이 위아래로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왜 그래? 그랬더니 너 항상 나보고 웃었거든? 근데 너 한 번도 밝아 보이지 않았어. 근데 너 얼굴 너무 밝아 보여. 뭐야? 그러면서 180도를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설화수 산지 70만 원치 산지 엊그제인데 나 그거 쓰고 싶어. 그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순한 터라 이렇게 언니 그럼 내가 그거 20만 원에 사줄까? 아니면 현미쌀로 줄 테니까 그러면 그거 이거 써볼래요? 뭔가 판다는 게 죄 짓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했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야 이거 70만 원인데 20만 원 그거 아니지. 나 냉장고에 넣어놓고 너 쓰던 거 쓰고 이거 나중에 쓸래.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거 한번 써볼게 해서 180도가 건너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한 달 써보고 딱 하는 말이 야 그거 70만 원짜리 하다고 20만 원에 너 해준다고 했지. 그거 해줄래? 아니 못해서. 그게 이제 뉴스킨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달라지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50만 원짜리 썼다고 해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제가 그랬죠. 2만 원짜리 영양크림 하나 썼는데 여드름 그냥 그 여드름 없어지더니 이렇게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앉으라고. 손님들 오거든. 현미 먹고 좋아졌다고 절대 화장품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그 소개를 해달라고 자꾸 말하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좋아지니까. 근데 저는 형님들한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이쁨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절대로 나는 말 안 해야 된다. 형님들한테 나만 이뻐져야지 형님 이뻐지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살았는데 막 그 생각이 있어서 제일 편한 사람이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가장 편한 사람이 형님들인데 절대 소개시켜주지 않으려고 좀 제가
각오를 했던 그런 그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꼭 피라미드고 다단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걸 소개시켜주는데. 그래서 가입도 안 했어요. 저는 쓸 때까지 계속 가입도 안 해줬는데,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남편을 찾아온 거죠. 아토피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인앤서와 바디바를 이제 소개하려고 오신 거예요. 저희 아토피 고객 500명이 넘으니까 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 아, 그 500명이 있어서 빨리 성공했구나. 그 500명이요 한 사람 빼놓고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미했다고 엄청, 저희 남편이 현미 한복을 입고 현미를 팔았거든요. 한복, 개량 한복을 입고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이 피라미드에 빠졌다고 소문이 일시에 나는 동시에 다 떠나버리고 딱 한 사람만 저희 바디바랑 이것저것 다 쓰게 되고 나머지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그 얼굴을 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좋아진과 동시에 저희 남편은 이 제품이었어요. 그때 뉴스킨의 180도가 처음에 이런 제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셀리니얼 플루이드였어요. 이게 5개 들어있었어요. 5개 들어있고 이제 낮에 계속 박피를 해주고 저녁에는 나이트 콤플렉스가 계속 새살을 돋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박피를 해도 낮에 타지 않게끔 선크림이 아주 특별한 기능으로 있었고, 옷이 이렇게 있었고, 이 제품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죠. 이걸 쓰는데 이 셀리니얼 플루이드가 바르게 되면 코부터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여드름이 빨리 없어지지는 않는데 계속 이게 뭐가 달라지는 게 현상이 보이면서 명현이 일어나니까 참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얘가 막 계속 명현이 일어나고 못 참았는데 계속 막 반짝이고 여드름이 막 더 터져 나오고 기미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뭔가 달라지는 느낌?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 뭔가 다 더 잘 보여. 더 막 기미가 더 잘 보이는데 뭔가 좋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졌다는 그 팩트. 그것만 믿고 계속 썼었죠. 그러면서 남편이 알아보게 되고 하면서 나중에 바디바 이면서로 저희 아토피 있는 저희 딸한테 실험해보니까 그게 반응이 좋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현미 사무실에 문을 딱 스톱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뉴스킨을 해도 그러니까 현미 쌀을 팔아도 근근히 1년은 먹고 살고 뉴스킨을 해도 근근히 먹고는 살 것 같은데 5년 뒤를 생각해보니까 뉴스킨이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미가 왜 힘들었냐면요. 알리면 뭐하냐고요. 내가 알려놓고 첫 번째 고객만 되지 그분은 반드시 하나로만 들어가요. 거기 시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현미를 사버리니까 저희는 새로운 고객을 계속 찾아야만 되는 그 불편함. 재구매. 뉴스킨은 재구매가 특징이잖아요. 그걸 비교하면서 남편이 이건 아니다 라고 현미 사무실 딱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했던 것이 103호로 계속 이제 아침마다 출근한 거죠. 선동으로. 지금 이렇게 달라졌죠. 제품을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싸서 그건 정말 저는 지금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조금 더 비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 제품을 딱 써보고 나서 제일 먼저 저희 파트너 정말 똑똑한 파트너한테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장님 이번에 180도 프레뱀풀 이거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다 팔아도 된다고. 왜냐면요 처음에는요 이 180도가 나오면 10명 중에 8명이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뒤집어지는데 얼굴이 좋아지면서 뒤집어지니까 그 참아내는 사람이 정말 좋아지는 거고 못 참아내는 사람은 안티가 되는 거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불편했던 그 1% 건조함 그게 얘가 딱 나오면서 해결이 되면서 제가 그 파트너한테 했던 말이 무조건 이것은 누구한테나 다 선물로 줘도 상관없고 던져주고 돈 받아도 상관없고 문제없는 제품이 이거다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거 딱 써보자마자. 그리고 동영상이거든요. 봅시다.
실험했잖아요. 진짜 좋아요. 저희 약사님이 저희 파트너로 계신 그 약사님은 항상 워시 가지고 세안을 막 할 때 오른손으로 막 비비더니 나중에 한 손에 이게 남은 걸요 계속 이쪽 손에다가 한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으셨고 거의 70에 가까우시니까 이게 검버섯이 손에 껴가지고 워시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쪽 손이 이 검버섯이 다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사님은요 미스트 있죠. 미스트에다 워시 딱 거짓말로 한 방울 해가지고 계속 몸에다 뿌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샤워 다 끝나죠. 샤워 다 하잖아요. 제일 마무리 때 워시 해가지고 온몸에 다 도포해서 문질러서 해보세요. 이게 피부가 얼마나 매끄럽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약산성으로 이제 커버를 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밖에 나가서 그 오염이나 그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거 아시죠? 그래야 워시가요 용량이 떨어질 때도 딱 맞게 떨어져요. 하나 남지 않고 온몸에 다 발라보세요. 어떤 분은 제 파트너 고객 중에 한 분은 워시를 하루에 3통을 써요. 한 달에 3통을 써요. 샤워할 때 반드시 워시로 샤워를 할 때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피부가 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제가 6개월 동안을요 저희 남편 뉴스킨 한다고 딱 발 디뎠을 때 6개월 동안 제가 싫다고 했어요. 내가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학교 운동장 돌면서 제발 하나님 이게 길이 아니면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길이 아니면 넘어지게 해주세요. 장애물 나타나서 남편 못하게 해주세요. 그걸 계속 운동장 하면서 근데 제가 푯대 말씀으로 받았던 게 그 달에 이거였어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 좋은 곳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가대 종이지 보고자 이 구절을 푯대 말씀으로 딱 받고 이걸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기도하면서 돌고 그 달에 푯대 말씀을 계속 애우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앞뒤 상황은 보지도 않고 이 좋은 곳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이게요. 뉴스키를 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남편을 반대하고 있다가 이걸 딱 애우는 순간 아 이거 난 하라는 신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실은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할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제 지하에서 나오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처음으로 6개월 만에 하면서 남편하고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은 너무 좋고 배는 고픈데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품 좋은지 너무 알아. 난 배고 고프고 돈 벌어야 돼. 근데 행동이 안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장에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행동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특히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드는 그 부정적인 생각 요소들은 그 힘이 그런 부정적인 요소의 힘이 없어지려면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리 속에 있어야 그게 생각이 상쇄가 되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만 집에서 아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 알리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을 때와 1000명이 있을 때와 10명이 있을 때와 어쩔 때 내 생각이 더 커지고 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 그것을 저는 백사모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백사모에서 강의를 들으면 그날 일이 2시간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이거 기싸움이잖아요. 기싸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명을 잘하는데 기는 하나도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엉터리처럼 말하는데 기가 있어. 그 기로 사람을 리크루팅 하더라고요. 그 기는 어디서 얻어지냐? 이런 미팅 장소에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런 무리 속에 있어야 그 기가 나한테 생기고 그 기를 통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난 집에서만 뭐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서 강의 뭐 사업만 해보겠다? 그 사람은 이미 나 사업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뉴스킨의 원리, 네트워크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반드시 한 달에 만약에 투잡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이렇게 오프라인에 나오셔서 강의 들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그룹 미팅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 안 온 내 파트너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만 열면 내 파트너가 쳐다볼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여기 안 올 사람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나 고생시키다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기 없는 사람은 고민할 게 없다니까요. 온 사람끼리 살아면 돼요. 안 온 사람은 이미 나를 고생 막 시키다가 떠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버리니까 그냥 있는 사람끼리 잘하자.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반드시 이런 장소에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 이건요. 이 원리가
지금 한 분이 모여서 이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이 한 분이 이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한 분이 빠져나가면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배를 탔는데 구멍을 하나 뚫어놨는데 어떻게 그게 성공을 하고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가겠어요. 구멍을 하나 뚫어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50명 앉아있으면 다 구멍이 밑에 있어요. 이 구멍을 다 메꿔서 그 목적지까지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온 사람은 거기다 밑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거예요. 절대 못 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건 나 혼자 빠져도 된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이미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어요. 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다른 점이 이거 같아요. 저희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아까 그렇게 생긴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kg가 넘어요. 살이 쪄가지고. 근데 데모를 하고 엘리베이터 딱 내려오는데 4층에서 저하고 남편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4층에서 어떤 여자분이 딱 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엘리베이터 타면 여기 엘리베이터 사각형의 그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가운데 이러고 서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딱 4층에서 딱 타는데 처음에 문이 열리면 허걱 한번 해요. 그분이 딱 하는데 저희 남편이 안 비켜주잖아요. 딱 타요. 이렇게 좀 쭈삣거리면서 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조금 돌아보고 벽을 보셔요. 그분이. 저는 그때까지 우리 신랑 아니 저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고 있다가 위아래로 스캔을 해요. 또 그분은. 저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싫어가지고 위아래로 스캔하다가 이 주머니에 네 군데가 하나는 파마넥스, 하나는 뉴스킨, 하나는 뉴스킨 그 스킨케어 그 쿠폰 네 군데가 다 다른 그 명함이나 전단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딱 스캔을 하자마자 100kg가 넘는 사람이 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안녕하세요 저 뉴스킨 왔는데 마사지 한번 받으러 오시라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제발 주시면 하나. 당신 얼굴을 봐보겠어? 근데 저희 남편이 봐보세요. 100kg가 넘고 정말 험상궂고 누구나 첫 이미지가 딱 보면 무섭게 생긴 그 사람이 뉴스킨을 왜 하겠어요? 만약에 화장품이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거 사업인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새벽에 이미요 샤워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이미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미 최면을 딱 걸고 나오더라고요. 전 몰랐거든요. 화장실에서 아주 막 냉수만 차릴 때 소리를 지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너는 최고야. 너가 성공 안 하면 너 성공할 사람이 없어.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체면을 이미 걸고 나오기 때문에 이 그룹 미팅에서요 누가 아기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간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 달려가요. 저는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제발 가지마 아기 울어 그러고 있고. 왜 체면을 걸었잖아요. 와 진짜 잘생긴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체면을 걸지 않으면 그 얼굴과 그 몸매와 절대 미용실 못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은요 삶의 무게, 내 가정의 무게를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체면을 걸어서까지도 내가 부자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를 완전히 너무 멋있는 장동건처럼 생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한 당신은 너무 정말 복이 많다고 나는 늘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신기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늘 궁금했었고. 근데 거울 앞에서 딱 그러더라고요. 사원 거울 앞에서. 토요일날 샤워를 하고 딱 전신거울에 서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저같이 생겼다. 그 말을 할 때 제가 알았어요. 아 정상이다. 됐어. 이게요. 그냥 우리가 제가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이미 내 모습, 내 상황을 그대로 인지하지 마세요. 정말 이미 나는 진짜 신기한 게요. 그런 사람한테도 대본을 받고요. 그게 열정이라니까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열정을 보고 사람들이 사업을 결정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여기 흰색이잖아요. 여러분 가둬놓고 한 달 동안 이거 까만색이라고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면 그런 것처럼 이미 그 사람이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그 성공하고 싶은 그 사람이요.
지가 방법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자기 몸은 매일 바꿀 수 없잖아요. 자기 얼굴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그 목적을 이걸 달성해야 되겠어. 그 의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방법을 다 만들어내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생기려면 내가 자꾸 강의장으로 이동을 하면요. 내 꿈이 그때서 생각나요. 아,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자꾸 강사가 건드려주거든. 왜? 그 속에 사자가 있는 걸 자꾸 건드려주거든. 아, 나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아, 저렇게 변했어?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걸 자꾸 건드려줄 곳으로 나를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곳에. 4차선 도로에서요. 제가 그때 알로에 MX가 액체였어요. 그래서 되게 무거웠는데 그 뉴스킨의 그 쇼핑백 2개를 들고 거기다가 제품을 비가 오니까 제가 들고 가다가 4차선에서 중간에서 그냥 바닥에 딱 떨어져가지고 제품이 싹 나동그러진 거예요. 도로에서. 뉴스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마음 생길 거예요. 뉴스킨 회사가 삼성의 10배 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한 회사잖아요. 삼성은 우리한테 이런 기회 안 주잖아요. 이렇게 부자 되는 기회 안 주잖아요. 오로지 직원으로서만 만족해야 되지만 기회를 주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가치로 보면은 10배가 아니죠. 1000배, 10,000배, 억만 배가 더 훌륭한 회사죠. 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모든 총평을 줬으니까 그런 모든 피 세포 하나가 다 그걸로 제가 세팅이 된 거예요. 바닥에 나동그러져 있어요. 4차선 도로에서. 앞에서는 버스 기사가 보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사장이야. 총판 사장이야. 내가 그 버스 기사가 창피했겠어요? 여기서 돌아다니는 도로에 있는 사람이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그 버스 기사가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창피해서 내가 만약에 태평양했으면 이거 창피해가지고 쪽팔려서 막 이렇게 지구로 들어가고 싶었겠죠. 근데 이미 내 피 하나하나 세포는 대단한 회사에 내가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거든. 뭐가 창피해? 나 부자는 할 건데 뭐가 창피해? 이까짓 거 가지고? 하나도 창피하고 쪽팔린 건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점잖게 그냥 다 주워 담아가지고요. 그냥 회사로 유리 내가 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 생길 거예요. 정말. 아니 어떤 사람이요. 지하에 사는데 뉴스킨 해가지고 4년 만에 만약에 59평의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는 회사가 왜 창피해요? 너무 당당하잖아. 지가 손가락질을 하든 뭘 하든. 제가 선릉에 맨날 강의장 다닐 때는요. 처음에 저희 남편을 보니까 개량 한복을 입고 그 쌀 창고에서 그 007 가방 하나 들고 앞에 걸어가고 있고 저는 그냥 일산 그 촌 제일 못 사는 그 9일산에서 쌀 팔던 아줌마가 선릉땅에 딱 세워놓으니까 지금도 꼬라지가 어떻겠어요? 제가 저희 남편을 보고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좀 어디로 좀 들어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하얗더라고요. 강남을 가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모습을 똑같이 하고 지금 선릉땅에 제가 있는데 통장에는 이렇게 들어와. 제가 선릉에 갔는데 하나는 스타킹이 펑크가 다 났어. 신발이 짝짝이야.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이 그렇게 사람을 틀리게 만들어요. 내가 돈이 있잖아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어요. 자신감 있으니까. 왜 통장에 돈이 있거든. 내가 들어오면 돈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자존감을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도나면서 자존감 떨어졌던 거, 피부 나빠서 자존감 떨어졌던 거 뉴스킨을 통해서 다 해보겠어요. 앞에 나서 강의할 수 있죠. 존경 받죠. 돈 벌죠. 카드 할부 안 쓰죠. 여러분 할부 쓰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카드도요. 뉴스킨 하고 나서 8년 9년 만에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회복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있더라고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안 만들어져. 그 기한이 넘어야 만들어져.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드 없이 뉴스킨 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 물량이니까. 근데 그 카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제가 뉴스킨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거 한 가지 꼽으라면 첫 번째가 할부 안 하는 거. 800만 원을 엊그제서 수술을 했거든요. 눈 렌즈 삽입 그 백내장 그 수술에 800만 원이더라고요. 카드로 일시불 쫙. 아니 그렇게 살려고 뉴스킨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카드 할부 몇 개월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6개월 하세요? 12개월 하세요? 만약에 800만 원이나 하면
저는 그게 저 옛날에 24개월짜리 있냐고 물어본 사람이에요. 24개월 부도나기 전에 24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럼 완전 또 그것도 되더라고요.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최소한 뉴스킨 해갖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진짜. 그리고 내 돈으로 차를 한 대 사자. 저는 제가 차를 사고 나서 느꼈어요. 차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 백사원에서 그랬다. 몇 분이 손 들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뭐 소리 질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가 이렇게 좋은지 진작 말해줬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차가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내 공간이잖아. 나의 안식처잖아요. 그런 공간을 뉴스킨을 통해서 반드시 가지세요. 그게 비싸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 미팅, 똑같은 그룹 미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딱 모자 쓰신 분의 위치에 앉아 계신 분이 전화 보니까 때리러 가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고객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제가 만약에 그룹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저분은 아직도 차세가 안 됐네? 그렇게 말했을 텐데 저희 남편이 여기 딱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가지 마세요. 당장 앉으세요. 어디를 나가세요. 그렇게 나머지 분들이 쫄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저녁에 제가 그거 가지고 안티그만 만들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조용히 불러다가 말하면 되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사장님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왜 총판 사장님이 고객 한 사람한테 전화 온다고 끌려가고 있냐. 우리는 사장님들이다. 사장단 미팅인데 왜 사장단 미팅이 사장님이 고객 한 사람한테 끌려가면서 여보세요 고객 어찌 될까봐 왜 질질질 끌려다니냐고. 그 사람 없어도 상관없다.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사업자의 내가 리더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사람들은 오는데 그 중요한 사장단 미팅에서 고객 하나한테 끌려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성공하겠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럼 그 말을 먼저 해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처만 받잖아. 저희 남편은 중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했다고 그랬죠.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지 알기 때문에 일단 그냥 빙빙 돌려서 말 안 해. 빨리 고쳐서 빨리 밖에 나가 전쟁터에서 이기기를 바래. 우리끼리는 아군이다. 잘못했으면 지적하고 옷차림 복장 불량으로 말해서 빨리 고쳐서 전쟁터에서 이기게 만들자.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해서 상처받지 말자. 왜? 밖에가 더 무서우니까. 우리는 아군이니까 아군끼리는 빨리 지적해주자. 우리 상처받지 않기로 하자. 저희 남편 스타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 가면 빙빙빙 돌려. 제가 넬리에서 강의 너무 좋은 강의를 듣고 저희 남편이 미용실 샵에 관련된 그분이 그날 이후에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듣자마자 남편하고 제가 콜드에 해놓은 미용실에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서 그 원장님한테 지나가는 길에 들렀는데요. 원장님 오늘 랠리에서 이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딱 와서 남편한테 어떻게 그 원장님 잘 계셔? 뭐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제가 지나가는 길에 들렀는데요.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이러시더라고요. 당신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 일부러 왔어. 랠리에서 강의 듣고 이 원장님이 생각나서 콜비 해놓은 원장님이 생각나서 몇 개월 만에 거기를 간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우리가 뭔가 잘못됐고 이상한 거 팔고 있어? 왜 빙빙빙빙 돌려서 관계 유지하는데 8개월, 1년이 걸리냐고. 그냥 자신 있으면 딱 앞에서 사업 설명하고 보상 풀고 아니면 말고 왜 그렇게 시간을 질질질 끄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됐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알 거거든요. 내가 온 이유를. 근데 내가 이거 합당한 설명만 잘하면 이분은 하든지 안 하든지 빨리 결정할 시기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하고 관계 유지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비유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업을 놓고 너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불집에도 제가 콜드를 가서 이렇게 대문 가방 풀르지도 않고 계속 관계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차에서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냥 돌아버렸어요. 당신 아직도 대문 가방 늘지도 않았어? 딱 열어가지고 손 줘보세요 해가지고 크림이 노서 발라주고 한번 딱 쪽 빨아서 먹어보고
왜? 너무 좋은 건데 너무나 그렇게 비유 맞추고 너무 막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막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한 그 100% 1000%의 이런 신뢰가 있는 거죠.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TR90을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 방에서 사겠다고 해서 그분이 설명을 듣고자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밖에서 저희 남편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더니 그 고객가 처음 봤잖아요. 저기 와이프 되게 사업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니까 저한테 들으세요. 그냥 처음 온 사람. 그러니까 항상 저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항상 스토리가 있어요. 매일매일 스토리가 여기 전기가 나고 심심하지가 않거든요. 삶이. 근데 그분이 딱 깜짝 놀라서 제가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이요 싸러 올 때 틀리고 나갈 때 틀리죠. 이 사람은 사겠다고 왔죠. 사겠다고 왔으면 사갈 거죠. 그럼 그 사고 보내야 돼요? 아니면 내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사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사겠다고 이미 왔으니까 저는 제 사업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내가 사업 설명을 해서 이분이 TR90을 드시게 되면서 더 드라마틱하게 몸매를 빼려고 노력을 하겠잖아요.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 제품 설명을 하면 잘 먹을 것이고 사업 설명을 하면 더 잘 먹고 잘 빼서 소개를 할 것이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샴푸 너무 좋아요. 써보세요. 샴푸 잘 쓰겠죠. 그것만 딱 해놓으면 잘만 쓴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말해주면 일본은 어떻게 쓰겠어요? 더 잘 쓰면서 더 이뻐질 생각하면서 돈 벌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쓰면 좋으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감각을 많이 잃었군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업 몇 년 차인데 감각을 잃었냐고. 사업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제품 설명하고 있냐고. 사업 설명 안 하고. 이미 사러 온 사람인데. 이미 사러 온 사람한테 왜 제품 설명하고 있냐고. 제품이 던져서 어떻게 먹든 이걸 가지고 돈 버는 기회를 말해줘야지.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바디바 한 장을 판다고 해서 바디바 한 장 쓰면서 정말 좋아지면 그때 사업 알아보겠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보상 푸세요. 제가 이거 연습 진짜 해야 되거든요. 연습 잘해서 누구한테나 가도 당당하게 풀 수 있어야 되니까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해서 20분이고 10분이고 푸세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저녁에 생각하겠죠. 왜? 그 사람 숙제한다고 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부담 없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럼 저녁에 생각하죠. 내 사람? 나 내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타이밍이 되면 이걸 생각하겠죠. 타이밍이 되면 한번 손 내밀겠죠.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은지 알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800만 원 이 수입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80도가 그때 딱 생각났어요. 800만 원 소득이 앞에 딱 꽂히자마자 180도가 화장품의 이름이 아니라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진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 180도구나. 그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강사들이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제가 수입이 되자마자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제품을 알릴 때 180도를 주고요. 절대로 그냥 피부 이거 쓰면 예뻐질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보상을 풀어주셔야 되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장님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 남편이 이제 100만 달러가 되었을 때 같이 사진 찍은 건데 여행은 되게 많이 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들도 되게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자유의 신상 앞에서 남편이 손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당신 자유다. 진짜 자유. 지하에서 살지 않아도 될 자유. 트럭 타고 다니지 않아도 될 자유. 자유 다 얻었네 라고 하면서 이 사진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트립 저희가 갔던 데가 프랑스 파리였어요. 그래서 또 여기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저희 브레이크론이 회장님이시죠? 눈빛이 되게 선해서 이분이요. 여러분들 유타주에 저희 본사가 있잖아요. 유타주 저희가 관광을 하게 되면 10월달에 여기 저희 가죠.
글로벌 컨벤션 가잖아요. 그러면은 유타주에 딱 들어서면은요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요. 그 가이드 현지 가이드를 저희가 쓰거든요. 그 현지 가이드는 유스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유스킨을 관련해서 말하진 않죠. 딱 들어가면 하는 말이 이곳부터는 여러분들이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지갑을 딱 놓고 오거나 핸드폰을 놓고 오면 3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유타주가.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한테 이런 좋은 제품이 만들어진 계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의 역할이에요. 신의 영역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이 동네가 이 유타주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절대 피해주면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그게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과 자기의 관계이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사고에서 나온 제품이 유스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아니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가 아토피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아토피 고객들이 베스킨 거기만 가면 더 심해져서 와요. 마트 가서 과자 먹으면 더 심해져서 와요. 이 세상에 입에 들어가는 거 모두 다가 거의다가 90% 이상이 더 심해져서 오는 제품들로 이루어졌어요. 이 가공식품들이. 그 사장이 새우깡을 만들 때 우리 거 먹으면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토피가 진짜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네 기업의 이윤을 먼저 추구하겠죠. 하지만 유스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윤도 물론 추구하겠지만 고객한테 가서 절대 그 제품이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좋아지면서 나도 돈 버는 이런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은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와 그 제품과 일맥상통한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의 그 독자가 그거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상속권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왜? 자기 가족이 다 그걸로 아이스크림 맛보고 그렇게 하면서 다 빨리 죽었거든요. 다 단명했기 때문에 나 이거 포기한다. 이거 안 좋은 거 나 다 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자연식 하면서 완전히 그 많은 재산을 다 포기했죠. 그런 것처럼 이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도 어찌됐든 간에 그 기업의 그 사고, 이 사람의 사고로 생겨난 그 회사가 유스킨이고 바로 그 사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토피가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제 여드름이 좋아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차도 좋은 차를 갖고 없고 저는 또 네,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꼭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빨래도 해야 되고 그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사 도움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가사 도움이 되게 많거든요. 유스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거지하고 집에 들어가면 유스킨 하면서 또 되게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나중에는 집에 들어가시면 아무 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안마의자리에 딱 누워서요. TV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 하거나 일을 하셔도 돼요. 나중에는 다 아줌마 가서 저보다 여러분보다 더 깔끔하게 더 잘하세요. 그리고 반찬도 다 만들어서 다 줄 거고요. 반찬 만약에 안 만들면 다 사서 드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수고하셔야 돼요. 그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일이 힘드냐? 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발 올라가면 또 한 발만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이런 미팅 장소에 나오시고 그리고 고객 명단 작성해서 만나시고 다 스폰서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저와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계실 그 날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가장 편한 자세로 저희 아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그리고 저는 제 앞으로의 꿈과 목표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한테 잘하고 지혜롭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여자를 말해요. 정말 남편이 얼마를 갖다 줘도 그 안에서 정말 고마움을 알고 남편을 세우고 저는 남편을 세우고 싶거든요. 항상 아까 앞에는 되게 그렇게 했던 말은 세우지 않으려고 했던 말은 아니고요. 항상 남편을 세우고 가정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세우고 남편을 세워서 정말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게 저의 이제 목표이고요. 라이스라고 저희가 이제 저희 그룹이 라이스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여기 오셔서도 그러고 라이스? 쌀 그룹이야?
그리고 쌀먹이 어디 갔어? 막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시골에서 이제 계시는 저희 엄마한테 농사 짓는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쌀 하나가 심기우면 열매가 몇 개 열려? 80개에서 막 200개도 열린대요. 한 쌀나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이스라고 현미를 하다가 유스키를 했기 때문에 라이스라고 그냥 편안하게 지었는데 이름을 나중에 바꿔야지 했는데 여기에다가 정말 명분을 주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쌀나무에 그 쌀알 그 씨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죽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자세로 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그 열매를 열리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저희 남편한테 계속 이름으로 쭉 가자 그렇게 말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이 사업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많은 리더분들이 전국에 다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만 내밀면 누구나가 다 도와줄 수 있고 여기도 또 임슬매 사장님 있고 이진수 사장님도 다 리더 사장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우리 스폰서님 지금 힘들 거야, 지금 피곤할 거야, 지금 시간이 없을 거야 해가지고요. 우리 스폰서님 배려하는 마음으로 뭔가 애프터를 요청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주 이 무서운 그 세상 바닥에서 살아남고자 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살고자 하면요 어떻게든 바지 끄레기로 잡아가지고 정말 힘들면 정말 뭐가 힘든지 다 파악을 하고 서로 의논하고 하셔서 스폰서가 나를 통해서 부자 되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스폰서한테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깨지더라도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스폰서하고 전화하고 싶지 내가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스폰서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강의장에서 또 오후에는 강의장에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밖에서는 또 활동을 하는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있잖아요.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게 성공의 법칙인데요. 커피를 한잔하고 형제그룹하고 차를 한잔하고 식사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어디를 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할 건지 말 건지 성패는 오늘에 달려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대본을 약속을 잡았을 테고 어떤 분은 콜드를 지금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테고 딱 다른 거 하나도 볼 것 없어요. 딱 오늘 오후만 먹어서 끝나요. 오늘 내 오후에 내가 뭘 할 것인가만 딱 여러분들 내 행동에 따라서 내가 입이요.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입에 빨리 그만두게 돈 안 쓰고 좋아요. 진짜 저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가 여러분의 10년 후에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계획이 없다 하시면요. 사람들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 명함 줘보세요. 그 사람은 뉴스키를 안 와요. 안 써요. 하지만 난 일을 했잖아요. 그게 나한테 플러스가 돼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무조건 뿌리세요.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나한테 소금 안 뿌려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는 있지만 나는 강의를 듣고 나는 뉴스키에 몸담고 있잖아요. 삼성의 1000배 만배 되는 회사에. 저도 쪽팔리지 마세요. 그 사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찢었잖아요. 명함 주니까. 절대 그거에 굴하지 마세요. 오늘 반드시 식사하시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차 마시지 마세요. 저희가 제일 잘했던 게 그거예요. 밥 먹는 시간 30분 엉덩이 의자에 절대 안 앉아 있었어요. 바로 나가요. 행동해요. 내가 바쁘면 여러 하는 상황들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바쁜데 언제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난 빨리 또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것만 1년만 하세요. 이걸 수년 동안 하는 소리 아니에요. 딱 1년만 하고 끝내버리세요. 1년 그 고객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니까. 1년은 근데 바닥에서 길을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나쁜 이상한 걸 팔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거 가지고 알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의 10년 후의 미래가 오늘 오후에 결정돼 있다.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오후에 활동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강의 한 장 넘기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끝내주세요. 끝내기 싫은 거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